들어갑시다.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이제 내신 대비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모의고사 20번 지문부터 들어갈 거고요. 18, 19번은 쉬운 거니까 추후에 따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20번 지문부터 먼저 들어가고 주제는 적어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라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된 내용이 많이 없어요. 정리된 내용이 많이 없다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쉬우니까는 첫 번째 내용은 머리 풀기 정도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르치고 있죠. 누구에게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됐죠? 사람 명사 딱 느껴졌고 사물 명사 딱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뭐에 의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단어들, 즉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핵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은 살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말과 아우 시끄러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our actions에다가 조금 더 강조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주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행동이라는 계열을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끊기면 안 되는데 일단은 오셨으니까 두 번째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배웁니다. 무엇으로부터 배우죠? 여기도 조금 느껴져야 됩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은 배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듣는 게 아니라요. 보는 것, 즉 행동과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면 좋겠네요. 시작부터요. 보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은 배웁니다. 물론 아이들은 배우기도 합니다. 당연히 들음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요. From, overhear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친구는 생략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From ing 그리고 여기 ing 병렬 구조니까요. overhear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외우라기보다는 느낌 잡아서 이게 넘어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엿듣다라는 뜻인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연히 듣다 정도 계열이 돼요. 근데 우연히 듣다라고 외우기보다는 엿듣다라고 외우는 게 가장 편하겠죠. 아이들은 보는 것으로도 배우고 그냥 들음으로써,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무슨 말하지? 엿들음으로써도 배우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share, 공유합니다. 가치관들을 공유하기도 해요. 누구의 가치관이죠? 부모들의 가치관을 나누기도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가장 중요한 것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부모들의 가치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가족과의 시간, 아니면 우정,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가치관을 아이들이 나눈다라는 건 만약에 어떤 부모가 돈을 중요시합니까? 돈을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럼 그 아이도 돈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니까요. Our priorities and principles. 우리의 우선순위들과 그리고 원칙이라는 것들은 또한 우리의 예시들은 무엇에 좋은 행동과 관련된 우리의 예시들 그리고 우리의 원칙들 또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들은요 모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to take the high road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잡아놓고 이게 직역을 하면은 세리나 높은 길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우월한 길, 그러니까 좋은 길이라는 거겠죠. 뭐 좋은 인생의 행로라고 보셔도 좋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when? 뭐 할 때요? 그렇죠. other 뒤에 복수명사 딱 잡아 놓으시고 은유 다른 길들이
뭐처럼 보일 때요? 템팅하는 것처럼 보일 때요? 라고 얘기를 해요. tempt라는 단어는 유혹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인생의 방향들이 유혹적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가장 좋은 길을 가도록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배의 압력이요. 친구들이 주변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있으십니까? 야, 너도 담배 한번 펴봐봐. 정말 유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너 찐따야? 왜 담배 안 펴? 이런 유혹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우리 부모님께서도 담배를 피우시지 않는데 나도 피울 수 없어 하면서 그런 좋은 길을 택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 다시 한번 정해볼까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요.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들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부모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부모의 원칙은 무엇이지, 또 좋은 행동의 예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은 길을 가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깔아야 되겠네요. 유혹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고 다음 카트로 넘어갈 건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부모가 저러니 애도 저러지. 물론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긴 하겠지만요. 대체적으로 이 내용처럼 적용하면 좋겠죠. 아유, 애가 뭘 보고 배웠겠어. 아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니? 네, 이게 그 지문처럼 보시면 되겠죠. 아이들은 들음으로써도 배우고 그리고 부모의 행동을 보는 것으로부터 배웁니다. 부모의 우선순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부모의 원칙, 어떤 원칙이 있나요? 그건 아이들에게 모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카트로 가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라는 겁니까? 딱 잡아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할까요? 아이들은요, 배우지 않아요. 가치관들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떤 가치관들일까? 주관대로 쫙 묶이면 되겠네요. 어떤 가치관들이냐면은 구성하는 가치관들인데 무엇을 구성하냐면 strong charact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한 성격, 즉 강력한 인격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얘들아 이걸 말을 한 번 더 돌려도 됩니다. 강력한 인격, 다시 말하자면 성격이요. 특성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죠? 여러분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그런 걸 구성하는 가치관들을 배우진 않아요. 단순히 이렇게 함으로써요. by ing 잡아주고 혹시 또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비동사 told는 듣다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listening to them 이런 식으로 나와도 뭐 굳이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순히 들음으로써 뭐에 대해서 그러한 가치관들에 대해서 단순히 들음으로써 성격을 구성하는 가치관들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장이 길었어요? 어색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가치관들이 뭐라고요, 지은아? 여러분들의 성격을 구성하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격을 구성하는 가치관이라는 것들은 들음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거 들음으로써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군요. 그렇네요. 두 번째, 카트에서 나왔던 이 문장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기점이 되는 문장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들음으로 성격을 이루는
가치관을 학습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준아 여기 do not learn에다가 딱 강조 표시해 놓은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이 들음으로써 그 중요한 가치관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네, 요 문장은 삽입도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they, 아이들은 children입니다. values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배워요. 뭐 함으로써요? 그렇죠. 또 나왔네요. 봄으로써, 관찰함으로써 배웁니다. 누구를 보는 거지? 사람들인데 조심하시고 around them을 먼저 묶어놓고요. act 조심할게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있죠, 다현아?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동사 ing도 가능하겠네요. 됐죠? 그리고 먼저 해석하고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관찰함으로써 배워요.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them도 똑같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아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uphold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uphold는 떠받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유지하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좀 돌리면 되죠. 갖게 되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치관들을 가지게 돼요. 어디에서요?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가치관들을 가지게 되죠.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가치관들을 유지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결론 한번 쳐볼까요? Therefore, show your child good examples of life by your action.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따라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좋은 예시들을 보여주십시오. 삶에 있어서 좋은 예시들을 보여주세요. 뭘 통해서요? 또 나오죠. 바로 부모로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인생에서의 좋은 예시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은 행동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나와야 돼요. therefore 문장도 삽입 조심하시고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즉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연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대요. 그러면 아이들은 타인에 대한 존경심을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요? Our compassion이에요. 우리 요 단어 알잖아요. 몇 번 나왔죠? empathy 라든지 sympathy, 연민, 동정심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민, 동정심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concern, 걱정하는 모습, 염려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When others are suffering 이렇게 표현하네요. 뭐 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말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우리의 연민과 걱정거리를 보여줄 수도 있대요. 그러면 아마도 서윤아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타인이 힘들 때 저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와 같이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의 self-discipline, 자제력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용기를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서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상황에서 겸손해야 하는구나.
나도 우리 부모처럼 돼야 되겠어.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네요. as 뭐 할 때요? 우리가 어려운 결정들을 내릴 때 겸손함, 용기, 자제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동정심과 걱정을 아이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즉 직접 행동을 통해서 좋은 예시들, 선례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었죠? 20번. 네. 20번의 내용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성입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간단하게 머리 풀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고요. 다음은 21번으로 들어갑시다. 함의추론 문제였었고 아마 예시가 되게 잘 나왔던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번의 주제문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사람에게 이해가 돼야만 과학적 논문. 읽는 사람에게 이해가 돼야만 가치 있는 과학적 논문입니다. 이게 자꾸 꺼지네. 그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발 조금 조심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자꾸 그 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읽는 사람에게 이해가 돼야만 가치 있는 과학적 논문입니다. 어떤 과학적 논문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은 그건 가치가 없는 논문입니다. 근데 맞아. 진짜 그렇구나. 와 같이 이해가 될 때는 정말 가치 있는 과학적 논문인데요. 첫 번째 내용에서는 예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시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으면 꼼꼼하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1번 질문 들어갑시다.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에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예시는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가 중간에 꼈네요. 근데 이게 원칙적인 뜻이긴 하지만은 말을 조금 돌려서 분명히 하면 더 쉽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have pp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들어봤죠 하고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영어 속으로 그냥 들어갑시다. 상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만약에요.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다면 어디에서? 숲에서 쓰러진다면 그리고 there is no one there. 오케이? 없다면요. 그곳에 들을 사람이 없다면 무엇을? 또 나왔네.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나왔고 ing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들을 사람이 없다면 무엇을 듣지요?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는 것을 들을 사람이 없다면 숲에서요 나무가 쓰러졌어요. 근데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러하다면요 Does it make a sound? 그 나무가 소리를 낼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도 소리는 나죠 선생님. 나무가 꿍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소리가 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왜냐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확신하겠냐고요. 당연히 소리 났겠지 라고 확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나무가 쓰러지는 걸 들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나무가 소리를 내겠습니까? 나무가 쓰러지는 게 소리가 나겠습니까? The correct answer is no. 정확한 해답은 아닙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살랑살랑 등장합니다. 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뭐뭐 이상이에요. 압력파 그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소리라는 것은 압력파 그 이상이다 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소리라는 것은요, 분명히 들리는 겁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실 거예요. 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하지만 압력파라는 건 어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내리쳤잖아요. 아마 대기에 압력이 생겼었겠죠. 하지만 이 압력파라는 건 들리지 않네요. 그럼 잠깐 느낌 잡혔습니까? 압력파 그 이상이 바로 소리, 즉 직접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indeed, 실제로 there can be no sound without a hearer. 하고 싶은 말은 나왔어요. 그 여러분 밑에서 제가 압력파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There can be no sound. 소리라는 거는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듣는 사람이 없다면 소리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들은 사람이 없는데 소리가 났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봐봐요. 말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이는 소리도 없어요. 이 예시가 밑에서 적용이 될 거라서요.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리라는 것은 압력파 그 이상입니다. 압력파라는 것은 들리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들려요. 근데 다시 듣는 사람이 없다면 소리도 없습니다.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예시가 그거 아닌가요? 아니 누가 나무가 쓰러지는 걸 못 들었는데 그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듣는 사람이 없으면요. 소리라는 것은 분명히 적용되지는 않아요.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And similarly, 문장 삽입은 좋겠죠? 그리고 비슷하게도 과학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건 역시 two-way process입니다. two-way process, 두 가지 방향, 네, 양방향 과정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여기서 느낌이 왔어요. 실제로 문제 풀 때요. 과학적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양방향, 즉 쌍방향 과정입니다. 뭔 소리지? 듣는 사람이 없으면 소리는 없죠. 반대로 듣는 사람이 있으면 소리는 들릴 겁니다. 이걸 지금 여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제로 한번 해볼까요? 읽는 사람에게 이해가 돼야만 과학적 논문은 가치가 있어요. 양방향 과정이라 그랬죠? 그럼 반대로 돌려서요. 읽는 사람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건 가치 없는 논문이죠. 즉,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과학적 논문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과학적 논문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쌍방향, 양방향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나오게 되는 표현이 뭐냐면요. unless예요. 변형 조심해야 되죠. 여기도 unless, useless네. 여기가 unless, 여기도 unless. 그리고 오우 대단한 거 나왔네. 예전에 하길 잘했지?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Not until. 했잖아. 내가 문법 따로 뺐죠?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not A, until B가 나왔습니다. 서술형이 있으시다면 혹은 어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unless와 not A, until B 구문입니다. 해석도 잘해야 되고 구조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파 얘기가 한 번 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비교해 봐봐요, 다현아. 아까는 more than이었고 여긴 no more than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들어가 봅시다. just as부터 시작하면서 콤마가 찍히는 거 봤을 때 부사절 접속사가 많네요. 마치 뭐뭐처럼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비유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겠네요. 마치 어떤 신호인데요. 어떤 종류의 신호가 쓸모없는 것처럼 잠깐만요. 일단 어떤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쓸모가 없습니다. unless, if는 아시죠?
즉 이 문장을 돌리면 if, 소문자로 써주는 게 편하겠네. if it is not perceived. 해석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이에요. 조심하라고요. 마치 어떤 종류의 신호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만약에 그 신호가 인지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만약에 그 신호가 인지되지 않으면 그 신호가 쓸모없는 것처럼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고스란히 넣어. 소리도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어떤 신호가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그 신호는 쓸모가 없습니다. 왜? 신호가 인지되지 않았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게 지금 계속 연결 과정입니다. 어떤 신호가 인지되지 않으면 어떤 신호라는 것이 분명히 쓸모없는 것처럼 출판이 된 과학적인 논문,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루나 신호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출판이 된 논문이 쓸모가 없을 겁니다. Unless it is both received and understood by its intended audience. 됐죠? 똑같이 이것도 if 나시니까 if it is not both 쭉 나가면 되겠죠. 아마 문제로 unless냐 if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빈이는 unless를 고르겠죠. 하지만 not이 등장하면 어떨까? 그래서 조심. 어떤 신호가 인지되지 않으면 그 신호라는 게 쓸모없는 것처럼요. 출판이 된 과학적 논문이라는 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건 뭐예요? 답이사 앞에 나온 거. 출판된 논문이 이러하지 않으면 계속 부정어 끌고 다니세요. 받아들여지지도 않으면 그리고 이해되지도 않으면 쓸모없을 거라고요. 됐죠? by 누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 이해되지도 않을까요? 바로 그 과학적 논문에 의도되었었던 대중, 즉 타겟 대상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요, 사람. 대신에 의도된 사람이니까 아마 그걸 읽으려는 사람 정도가 되겠죠. 그 읽으려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으면 그 과학적인 논문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했네, 연지야. 아니, 어떤 과학적인 논문이 나왔는데 허무맹랑합니다.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 과학적 논문은 베스트셀러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쓸모없는 논문이 되겠네요. 적용시킵니다. 요거요.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 과학적 논문은 쓸모가 없어요. 됐죠? 아까 윗문장에 있었던 예시도 그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신호가 인식되지 않으면 됐어요, 예민아? 어떤 신호가 인식이 되지 않아요. 뭐야? 뭔 말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라고 한다면 그 신호라는 거는 결국에 쓸모가 없죠? 그래서 과학적 논문을 위에 나왔던 신호라고 받은 겁니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restate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입증하다, 진술하다. 근데 다시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다시 진술할 수 있어요. 다시 언급할 수 있죠. 무엇을요? The axiom of science as follows. 그 axiom 하면은 각주 나와 있었을 겁니다. 뭐 자명한 이치 그렇게 나와 있었죠. 격언? 이런 의미도 있긴 합니다. 무엇을 다시 말해 볼 수 있을까요?
과학의 자명한 이치를 다시 언급할 수 있을 겁니다. As follows. 다음과 같이 과학에 있어서의 자명한 이치를 다시 언급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이 과학의 자명한 이치가 뭔지 또 함의추론 문제로 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과학의 자명한 이치라는 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혹시 과학적 논문은 가격이 비싸서는 안 된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고를 거잖아요. 과학적 논문이 나왔잖아요. 또 그렇게 번역 문제 볼 때 하시겠죠? 관련 없습니다. 과학적 논문이 흥미롭지 않다. 그것도 아니겠죠. 대신에 이걸 그대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거. 과학적 논문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게 과학계에 있어서 저명한 이치라는 거예요. 함의추론 문제 또 조심하시라고요. 또 과학적 논문이 나온다고 해갖고 그거 있는 선지 골라서 또 한바탕 붙습니다. 또 분명 그럴 겁니다. 문제 출제 이번에 제가 또 합니다. 그 다음과 같이 과학적 자명한 이치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보자. 그게 뭔지 한번 가봅시다. 말 씹어 드십니다. Not A until B입니다. 요거 기억하십니까? B 하고 나서야 잡아줄게 그냥 Not A until B. B 하고 나서야 A 하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서연아 마음대로 해요. 그냥 until을 뭐뭐 할 때까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말을 한번 돌려요. 그렇게 하면요. 그리고 도치 강조 조심하시고 과학의 자명한 이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말 씹어 드십니다. 과학적 실험은 A하다. 과학적 실험은 완전해지는 거야. 일단 됐어요. 과학적 실험은 완전해져. 뭐 하고 나서야? 빈칸 때리기 딱 좋죠? 그 과학적 실험의 결과들이 됐어요? 빈칸 때립니다. 과학적 실험의 결과들이 have been pp 수동까지 달고 나오네요. 과학적 실험의 결과들이 됐습니까? 출판되고 나서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겠지. 이해되고 나서야만 과학적 실험이라는 것은 그제서야 완벽해진대요. 됐잖아요. 과학적 결과들이 출판도 안 됐고 이해되지도 않으면 그건 쓸모없는 과학적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야 된다고요? 그 실험의 결과라는 것들이 출판이 되고 더 중요한 건 이해가 되고 나서야만 그 실험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말 돌리시고 문제 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no more than pressure waves 또 조심. 그리고 여기도 깔려있네 이 새끼. unless 또 조심하시고 no more than이 나왔는데요.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요 more than이요 뭐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덩어리로 잡아서 외우시는 게 나을걸요. no more than은요 just입니다. 단지 그냥 이란 뜻이고요. 여기 문장도 재밌어요. 아주 맛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채아야 출판되는 게 중요하네요. 그래? 나 이거 얘기했는데. 선생님 근데 출판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출판이라는 거는 그냥 압력파일 뿐이에요. 왜 나왔는 줄 알겠어요? 다시 앞으로. 소리라는 것은 압력파 그 이상입니다. 그럼 잘 봐봐. 소리는 실제로 들리는 거고 압력파라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 거지. 이 문장 왜 또 나왔는지 알겠지? 출판이 중요해? 그러면은 연지야? 아니, 출판은 그냥 압력파일 뿐인데 효과가 미미해. 한 번 더 돌려줄게, 답이사. 출판하면 뭐하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데.
출판이라는 것은 그냥 압력파일 뿐이에요. 효과가 없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unless 또 깔려 있습니다. 여기도 if로 전환시켜서 블라블라 하고 not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또 조심하고 또 돌릴 거니까는 태우나. 출판이라는 것은 그냥 압력파일 뿐이야. 효과가 없어. 소리도 안 들려. 뭐 하지 않으면 만약 출판이 된 논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이다. 그럼 됐잖아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해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강조했잖아요. 과학적 실험이라는 것은 결과라는 것들이 출판되고 나서야 완벽해져요? 아니, 출판되고 이해가 돼야 된다라니까. 출판만 되면 다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출판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 재환아. 그 출판이 된 논문이 이해가 되어야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또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줄 알아요? 너무 여기 문장 알겠다. 기억났어. 비유 최고였어요. 너무 많은 과학적 논문들이 쓰러져 버립니다. 사일런틀리하게 쓰러져 버립니다. 어디에서요? 숲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쓰러져 버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문장 너무 잘 썼네요. 과학적 논문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쓰러진다라는 거 바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과학적 논문이 조용하게 쓰러진다라는 거는 압력파네요. 됐죠? 아무런 효과도 끼치 않는다? 그게 더 중요한 것보다는 대중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논문들이 사라져간다라는 거군요. 네. 이번에 지지난주에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초전도체와 관련된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봤어요? 제가 초전도체? 못 봤어요? 우리 태훈이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영어가 세 자리일 수는 있죠. 근데 주무시면 어떡해요? 그 초전도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현아. 초전도체가 그래서 뭐가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발명인가요? 획기적인 발견? 획기적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 초전도체 발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침묵 속에서 쓰러져가는 논문이겠네요. 수빈이도 주무신 거예요? 아니 은유가 툭 치길래 너무 쉬워갖고 제가 또 괜히 또 말을 또 거두절미하지 않고 그냥 길게 했네요. 우리 지은이도 피곤하신가 봐요. 그 피곤하신 여러분을 위해서요. 일시정지 잠깐 해드릴 테니까 바꿔. 피곤하지? 서바이벌 하죠 오랜만에. Not until 두 문장으로 바뀌세요.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바꾸세요. 했던 거니까요. 네, 잘들 바꿨어요. 잘했습니다. Not until B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 친구가 먼저 나왔다라는 건 도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끌고 오면 돼. 해볼게요. not 하고 until 다음에 싹 다 끌고 오면 돼. The results have been published and understood까지요. results understood까지 쫙 끌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until B는 끝까지 항상 마침표 있는 데까지 세리나. 그리고 나서 기억나니? 더 큰 도치. 부정어와 부사가 만나서 문장에서 강한 어순의 변화가 된다. 의문문 어순은 무조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동사가 오케이 비동사구나. 그러면 이렇게 is a scientific experiment 맞나요? 네. 하고 complete. 이렇게 하면 잘 도치시킨 거죠. Not until 쭉 하면서 비동사
형용사 계열로 의문문 어순 잘 돌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수가 나기보다는 제 생각에 it, that 구문에서 실수를 해요. 왜냐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얘는 강조 구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ot until을 예민하 그냥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사이에 집어넣는데 시제를 일단 한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문장은 감사하게도 현재 시제네. 그러면 이렇게 해요. 말 그대로야. It is not until부터 시작해서 the result 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understood 끝까지 끌고 나오는 거죠. 문장 끝날 때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닫아줘요. that으로. 그러면 보이셔야 돼요. it, that 사이에 들어갔지. not until이 쭉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수한다. that 뒤에는 일반적인 문장, 평서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대로 scientific experiment is complete. 요렇게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대로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일반 동사였잖아요. 그럼 일반 동사였으면 여러분 이렇게 써요. does 블라블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게 강조의 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비동사라서 안정적인 거지 괜히 엉뚱하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not until 이때시고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긴 한데요. 아직은 희박해요. 대신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문장을 도치시키시오 이렇게 바꾸거나 은유야 아니면은 태우나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여 라는 말로 바꿔요. 그럼 도치 강조해요. 그 2학년들이 주로 다루게 되는 문법이다. 도치에서의 심화 도치할 때 우리 그런 것도 했었었죠. as soon as의 다양한 표현. 그 had no sooner than be 구조도 아마 했었었고요. 그런 친구들과 같은 계열인데 뭐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한데요. 그래도 교사들이 눈여겨볼 만한 문장이라는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는 사람에게 이해가 돼야만 가치 있는 과학적 논문이라는 21번의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2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쉬는 시간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뭐야 그 왼손은? 필요해요? 됐죠? 요거까지는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 그 많이 시간 소요 안 썼으니까요. 22번은 나랑 당신들인데 요즘엔 당신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 봐봐. 주제문 보니까 세리는 뭔 말인지 알 것 같긴 한데 야 내가 이번에 양보 많이 했다. 변형 문제 숙제 그거. 그렇잖아. 확 양 줄였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주제 적어보겠습니다. 제발 우리 이렇게 하자. 좋은 관계를 위한 양측의 유리한 협상. 요즘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져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단어 시험도 원래 9월 9일까지였는데 9월 14일까지도 미뤄드렸고 이거는 여러분한테만 좋은 거잖아요. 저한테도 유리한 협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22번 지문의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수업 시간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2번 들어갑시다. 우리 모두는 negotiate, 제대로 외우지 말고 중고나라나 당근 거래에서요. 내고 금지라고 하잖아요. 내고 안 돼요. 내고 사절이에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협상해요. 오늘도 할 거예요. 수업 끝나고.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협상합니다. Whether we realize it or not.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협상을 하나? 하는구나. 이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협상을 합니다. Yet. 하지만 few people ever learn. 조심. 부정어 달고 나왔습니다. 명사에도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동사에도 충분히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민준. 하지만 사람들은 거의 배우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few,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거의 뭐뭐 없는 이라는 의미잖아요. 부정어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의 여태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How to negotiate.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Those who do usually learn the traditional win-lose negotiating style rather than an approach that is likely to result in a win-win agreement. 이러한 사람들 있죠. 짧게 묶어볼까요? do. 협상을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받아줘요. 협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무엇을? 전통적인 win-lose negotiating 스타일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느낌만. 여러분이 이기고 제가 지면 한쪽만 유리한 거 맞죠? 쉽죠? 협상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우더라고요. 전통적인 한쪽만 유리한 협상 스타일을 배워요. 뭐라기보다는요, 기루나 이러한 접근법보다는요. 어떤 접근법인데요? That is likely to. 이러할 가능성이 있는. 뭐 할 가능성이 있지? 이러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여기 얘기 많이 했습니다. result in, result from. 차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result in은 cause 계열이라고요. 뭐 할 가능성이 있는 접근법입니까?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는 어떤 결과? 반대지?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즉 양쪽에 유리한 동의를 낳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접근법보다는 한쪽에게만 유리한 전통적인 협상 스타일을 배우게 됩니다. 전통적인 협상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란 색깔 부분이에요. 방금 한 거요, 아연아. 요거 한쪽만 유리한 협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승자는 한 명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떤 접근법이 나왔냐면요. 양쪽이 모두 유리한 협상법이 나옵니다.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요. 나도 여러분 공부시켜서 좋고 여러분도 공부하게 되셔서 좋고요. 그 이번 주 일요일에 변형 문제는 제가 2발 양보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win-lose negotiating 스타일을 한 겁니다. 이번 주는 win-win agreement. 다음 주라고 해야 되겠다. 다음 주 답이사. 다음 주는 win-win agreement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되죠, 다현아? 채원이 그래도 괜찮지? 채아. 22년 9월 쳐요. 내라고 하셨어요. 됐지? 다들 준비해야 되겠고 세린이도 더 상승. 응, 됐죠? This old school adversarial approach may be useful. 이거 각주 달려 있잖아요. 적대적인인데요. 외우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면 adverse라는 것 자체가 반대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적대적인이란 말이 어려우면은 그 뜻으로 가도 좋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학교 아니야. 오래된 학교 아니고 구식의. 이러한 구식의 그리고 반대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알았어? 요거. 이 접근법이라는 건 뭐냐면 보여요? 여기.
그럼 요거 뭔지 알겠어요? 요거. 됐죠? 이러한 구식의 적대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은 즉 win-win agreement의 반대 구조죠. win-lose negotiating style이요. 어쨌든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어디에서만요? one-up negotiation. 일회성의 협상에서는 유용할 수 있죠.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는 승패를 분명히 가려야 되겠어. 어차피 오늘 보고 말 거니까 내가 목에다가 빨대를 제대로 꽂아갖고 쫙쫙 먹어버리겠어. 네, 이런 일회성의 협상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런데 그 일회성의 협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부사네요. 여러분이 아마도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을 다시는 다루지 않을 그 일회성의 협상이요. 야, 너무 당연한 말 했네. 당연히 일회성의 협상이라는 거는 지은아, 당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겠죠. 그러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긴 합니다만, 됐죠? 그렇긴 하지만, 하지만 그러한 거래라는 것들은, 그리고 여기 뭔 줄 알겠지? 그러한 협상이라는 것들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니까요. 민준아, 뭔 소린 줄 알겠어? 일회성으로 협상하게 되는 상황은 굉장히 드물어져요. 한 번 보고 만날 사람, 그런 사람과 거래하는 거요? 거의 드물죠, 이제는요. 왠 줄 알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다를 수도 있죠. 누구를? 똑같은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회성 거래라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집니다. 오케이. 다시는 안 볼 사람이랑 거래를 하는 게 일회성 협상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our spouses,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고객들, 우리의 손님들, 우리의 의뢰인, 손님들과 똑같은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 거래라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쪽에 유리한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드물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한쪽에만 유리한 협상이라는 것은 일회성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하겠지만은 요즘 날에는 우리는 사람들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마주하지 않습니까? In view of this,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즉 윗문장 전체가 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It's essential. 중요합니다. 뭐가요? 달성하는 건 중요해요. 성공적인 결과들을 이루는 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연하지. 우리도 이겨야 되잖아요. 윈윈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공적인 결과들을 이뤄내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그리고 유지하는 것은 참 중요하대요. 무엇을요? 투부정사 병렬 삭제됐습니다. 지은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누구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죠? 우리의 협상하는 파트너들인데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우리와 협상을 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측에 모두 유리한 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봤던 거 있죠?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만약에요, 제가요, 진짜 5, 6년 전까지만 했으면은 제가 그랬죠. 옛날에 수업하다가 숙제 안 외우면은
책 찢어버리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win-lose negotiation이었죠. 만약에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일요일 문제 풀 때 야 그냥 그거 필요 없고 그냥 21년 9월 3차까지 전체 다 끝내와 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든 해올 사람이 있긴 하겠죠. 아마 다들 해올 겁니다. 근데 아마 아 진짜 미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린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나는 달성했어 라고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과의 관계는 좋지 않겠죠. 양측이 모두 유리한 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또 하나, in today's interdependent world of business partnerships and long-term relationships. 그래서 오늘날의 요 단어 참 괜찮죠? independent 아니고 인터야 인터. 눈속임 조심하고 서연. 상호 의존적인 세상에서 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 파트너들과 롱텀이죠. 오랜 관계에, 오랜 기간의 관계들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단어들이죠. 이 지문과 딱 맞아요. 인디펜던트 아니라 그랬고 당연.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서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long-term relationship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봐야 하는 세상 속에서 결론 양쪽 다 유리한 결과라는 것은 빨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받아들일 만한 결과가 되고 있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해줄까요?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가 되고 있죠. 즉 win-lose outcome이라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결과겠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서로 윈이 나는 결과라는 건 재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fast 아시죠? 부사형입니다. ly 붙인다? 없어요. 그런 단어는요. fastly라고 하시면 안 되고 부사가 형용사, 부사가 동사 계열 수식인데 분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부사가 분사 수식인데 fastly라는 부사는 없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2번 지문 내용은 모두 마치고요. 잠깐만 영상 끊고 마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